저는 오늘로 71세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어요. 40년 넘게 이 큰 한옥집에서 혼자 살면서도 늘 가족들이 함께하는 생일만큼은 특별했거든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오늘 날짜가 유독 반가웠어요. 남편 없이 맞는 20번째 생일이지만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경, 그리고 대학생인 손녀 지민이까지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미경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20년 전 처음 우리 집 며느리로 왔을 때의 그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준호는 아직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좀 늦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미경의 대답에 마음 한편이 쓸쓸해졌습니다. 예전엔 제 생일만큼은 일찍 퇴근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요즘 들어 준호도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보다는 아내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때 지민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어요.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도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민이가 내민 것은 작은 케이크 상자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직접 산 것이라며 수줍게 웃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바로 지민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게 와서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밀려서. 괜찮다. 아들아, 고생이 많구나. 식탁에 둘러앉아 생일상을 받았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준호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할머니, 소원 빌어보세요. 지민이가 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화목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촛불을 끄고 나서 미경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 소원이 이미 늦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미경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거냐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4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줄곧 아들,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언제부턴가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미경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제가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5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와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이 그리 쉽게 끊어질 리는 없을 테니까요. 내일은 분명 더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미경이 이미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기분을 털어내고 싶었거든요. 마당에 나가 화분들에 물을 주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이 한옥집은 제가 평생을 바쳐 가꿔온 소중한 공간입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이사 온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이렇게 마당을 돌보는 게 제 일과였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복을 차려입었더라고요. 어디 나갈 모양이었습니다. 미경아, 어디 가니?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점심때까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미경이라면 어디 가는지 자세히 말해주곤 했는데 오늘은 유독 말을 아끼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대문 쪽으로 가서 슬쩍 밖을 내다봤습니다. 미경이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어젯밤의 어색한 분위기를 음식으로라도 풀어보고 싶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집 골목 입구에서 깜짝 놀랐어요. 미경이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 남자는 양복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동산업자 같았어요. 저는 급히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 집이 정말 좋은 위치네요. 한옥이라 더욱 가치가 있고요. 남자가 우리 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시내 중심가에서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직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경의 대답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런 일을 꾸미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럼 어르신을 설득하셔야겠네요. 요양원 같은 곳으로 모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4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아오셨는데. 하지만 방법은 있을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지내면서 겉으로는 효부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값이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위치와 규모라면 최소 15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옥이라 더 높게 나갈 수도 있고요. 15억이라는 숫자에 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일단 시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지부터 생각해 봐야겠어요. 남편과도 상의해야 하고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런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제가 다른 사례들도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미경이 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준호까지 이 계획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집을 지키며 아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와서 저를 쫓아내려 한다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 때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지만 제 눈에는 그마저도 가식으로 보였어요. 미경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갈비찜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20년 넘게 키워온 아들인데 이제 와서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때 지민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역시 지민이만이 제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제가 힘들어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야, 지민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지만 어린 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과 부동산업자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요? 평생을 바친 이곳에서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미경은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준호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뭔가 제 모르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준호와 미경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조용한 집안에서는 다 들렸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요? 준호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위험해요. 미경의 말에는 교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 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40년 넘게 살아오신 곳인데 그래서 더 문제예요. 집에만 매여서 사시니까 사회생활도 없고 친구들도 없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 분들과 어울리실 수도 있고.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 안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집을 팔기 위한 핑계일까요? 그래도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여보, 현실을 봐요. 우리도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어려워져요. 지민이 대학 등록금도 생각해야 하고 미경은 온갖 이유를 다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앉아. 거실에 마주 앉자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아니, 그냥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서 이런 큰 집을 관리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실까 봐서요. 준호의 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경이 시킨 일이라는 것도 뻔했고요. 준호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저의 직접적인 질문에 준호는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말을 이어갔어요. 요양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요즘 시설도 좋고 어머니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양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 저에게 요양원을 가라고 하다니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 누가 너한테 이런 말을 시켰니? 날카로운 질문에 준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다가 그만두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경이가 어머니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이에요. 미경이가 내 걱정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 부동산업자와 나눈 대화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준호야, 정말 요양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니? 다른 이유는 없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준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뻔했어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내가 요양원에 가면 이 집은? 그건 나중에 생각해 봐야죠. 나중에 생각해 본다고. 준호야, 엄마를 바보로 보니?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준호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니? 5년, 10년. 그 정도면 참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니? 4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엄마를 쫓아내겠다는 뜻 아니니? 저의 직설적인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쫓아낸다고 했나요? 그럼 뭐니?
요양원 가라는 게? 어머니, 요양원이 나쁜 곳인가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 분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미경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그녀의 진짜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솔직히 말해. 이 집을 팔고 싶은 거지? 그 말에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키고 말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부동산 업자랑 만난 거 내가 다 봤다. 15억에 팔 수 있다고 했지? 미경과 준호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20년 동안 며느리로 받아준 미경이 이렇게 저를 배신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미경과 준호는 저와 마주치는 걸 피했고 저 역시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유일한 위로는 지민이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지민이가 자주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아빠랑 싸우신 거예요? 지민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손녀까지 이런 어른들의 문제로 마음 아프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지민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지민이는 워낙 똑똑한 아이라 제 거짓말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는 솔직히 말해주세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지민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지민이뿐이었어요. 지민아,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네, 할머니. 저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민이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미경이 부동산 업자와 만난 것, 준호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 모든 걸 말했어요. 지민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할머니, 정말요? 엄마가 그런 짓을. 그래, 지민아. 할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민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너무해요. 할머니가 평생 이 집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민아, 목소리 좀 낮춰. 들릴라. 할머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지민이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1살이 된 늙은이가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없어. 그냥 체념하는 수밖에. 그러면 안 돼요. 할머니, 혹시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이 집밖에 없어요? 지민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을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할아버지가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 집밖에 남기신 게 없을까 싶어서요. 지민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요. 순이야, 내가 죽으면 창고 안에 있는 금고를 열어봐.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당시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중요한 서류들이나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확인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은 완전히 잊혀져 버렸어요. 2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할머니,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지민이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지민아, 창고에 가볼까? 창고요? 왜요?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뒤뜰에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곳이라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구석에 있는 낡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남긴 금고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결혼기념일인 515점, 오래된 금고라 잘 안 열리더니 마침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들, 여러 개의 통장,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들. 지민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통장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통장의 잔고를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3억 2천만 원. 두 번째 통장에는 5억 8천만 원. 세 번째 통장에는 7억 1천만 원. 할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지민이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두었다니. 부동산 서류들을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서울 여러 곳에 상가, 건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걸 다 숨겨두셨던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저는 아직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걸 모르고 살았다니요. 그때 서류 더미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에는 순이에게라고 남편의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이런 걸 숨겨둔 채 먼저 가게 되어서. 이 돈과 부동산들은 모두 너를 위한 거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그보다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써. 넌 평생 남들만 챙기며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 차례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해줬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모든 서류들을 방으로 가져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볼 때마다 더욱 놀라웠습니다. 통장 잔고만 해도 총 18억 원이 넘었고, 부동산은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3채와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10여 개였어요. 시가로 계산하면 최소 50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까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워낙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가 일찍 일어나서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잠 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 서류를 계속 봤어.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민이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특히 내 부모님께는. 네, 알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제 요양원 갈 필요 없잖아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 밝아졌어요. 그래, 지민아, 이제 할머니는 무서울 게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미경과 준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예상대로 미경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자료 좀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고생했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얼마나 더 뻔뻔하게 나올지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직접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미경아, 급할 거 없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제가 의외로 순순히 반응하자 미경은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정말요? 어머니께서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너희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미경의 얼굴에 기쁨이 스쳤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화나지 않으세요? 화날 일이 뭐가 있니? 너희가 나를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준호는 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실 줄 몰랐어요. 준호야, 엄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나이 들어서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미경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업자를 다시 만나고 요양원 입소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계획을 다듬어 갔습니다. 언제 진실을 공개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또 부동산 업자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 주 안에 계약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벌써? 할머니, 이제 정말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 지민아,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를 해보자. 정말요? 드디어? 응.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답답한 상황을 끝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미경과 준호는 제가 순순히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참고 견뎌온 것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거든요.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미경과 준호는 제가 요양원 입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미경이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너희를 불렀어.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라니 어떤 건가요? 미경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마 제가 요양원에 가겠다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이 집값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왜요? 대답해봐. 부동산 업자가 얼마라고 했지? 그건 대략 15억 정도라고.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들켰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15억, 좋은 돈이구나.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쫓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요양원에 가면 이 집을 팔아서 15억을 챙기는 게 나를 위한 일이야? 제 직설적인 말에 준호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뭘 오해해? 내가 다 봤는데. 어머니께서 뭘 보셨다는. 그때 저는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봤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경과 준호는 그 서류들이 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야. 20년 동안 창고, 금고에 들어있던 것들이지. 저는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억, 5억, 7억, 총 18억이 넘어. 18억?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야. 저는 부동산 서류들도 펼쳐 보였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3채, 마포구의 오피스텔 여러 개. 시가로 계산하면
50억은 좋게 될 거야.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과 준호는 그 엄청난 숫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준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이지.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야. 그때 미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돈을 본 순간 그녀의 욕심이 더욱 커진 거죠. 어머니, 그럼 이 돈으로 정말 좋은 요양원에 가실 수 있겠네요. 미경의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요양원?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니? 하지만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는 이 돈이 있는 줄 몰랐지.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는 이 집을 15억에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지. 하지만 정작 진짜 돈은 따로 있었던 거야. 어머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저는 미경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느라 고생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 내가 죽으면 이 집도, 이 돈도 모두 너희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미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지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요? 지민아, 넌 끼어들지 마. 미경이 딸을 제지했지만 지민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민이 말이 맞아. 저는 소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이제 너한테 중요한 말을 할게.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재산, 할머니가 지민이한테 물려줄 거야. 뭐라고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민이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할머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니까. 어머니, 그건 너무해요. 저희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랑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게 사랑이야? 그건 됐어. 준호야,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민이는 아직 어려요. 그런 큰 재산을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대신 관리하겠다는 거지? 미경의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을 쓸 거야. 모든 재산은 지민이한테 상속하겠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미경과 준호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관심도 없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거실에서 미경과 준호가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들어와. 준호는 평소보다 한결 낮은 자세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했다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요양원 얘기, 그리고 집을 팔려고 했던 것.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준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준호야, 사과는 이미 늦었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그런 생각 언제까지 안 할 거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제 날카로운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지금 사과하는 이유가 정말 미안해서니? 아니면 유산 때문이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지민이한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해도 상관없겠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었죠. 어머니, 지민이는 아직 대학생이에요. 그런 큰 재산을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말에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로 돌아오는군요. 준호야, 너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나가줘. 준호가 나간 후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미경도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미경아, 2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 어머니, 정말 고생했어. 그런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됐을까? 제가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이 흔들렸다고? 15억이라는 돈 때문에? 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솔직하게 말해봐.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니, 어머니? 1년 전? 2년 전? 언제부터? 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요. 3년이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친구가 시어머니 집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경이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너의 마음속이 달라지니?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아, 너도 알잖아.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안 바뀐다는 것 말이야. 어머니, 나가줘.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기 싫어. 미경이 나간 후 지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일로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지민아. 할머니, 정말 모든 재산을 저한테 주실 거예요? 그래, 지민아. 할머니가 가진 모든 걸 너한테 줄게.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지민이의 걱정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속상해 한다고? 유산을 못 받아서 속상해 하는 거지. 할머니가 상처받아서 속상해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지민아, 할머니 말 잘 들어.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 공부도 더 하고, 꿈도 이루고.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늙어서 정말 돌봄이 필요해지면 그때는 너만 믿을게.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잘 돌봐드릴게요. 고마워. 지민아, 그날 오후 저는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재산을 손녀분께 상속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어요. 제 재산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미경과 준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변호사 사무실.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응. 유언장 썼어. 이제 법적으로도 모든 재산은 지민이 것이야. 완전한 절망이 그들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됐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미경과 준호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경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정성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효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산 때문에 잘해주는 거라는 건 말이에요. 괜찮아. 혼자 있는 게 편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친절에 속을 마음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지민이가 대학교에서 돌아와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뭐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어요. 투자 관련 책들도 많이 사오고 인터넷으로 부동산 강의도 들어요. 역시나 미경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유산을 받으면 자신이 관리해주겠다고 나설 생각인 것 같았어요. 지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고 싶어요. 지민이의 순수한 대답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미경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민이가 아직 어리니까 재산 관리는 제가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미경아, 지민이는 똑똑한 아이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하지만 부동산이나 금융 지식은 경험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 공부하고 있다고? 네, 어머니, 지민이를 위해서요. 미경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민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죠. 미경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 지민이한테는 좋은 재정관리사를 소개해줄 생각이야. 전문가가 관리해주는 게 낫겠어. 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산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지민이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네, 할머니. 이 재산을 너한테 주는 건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려는 게 아니야. 지민이가 진지하게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받지 못했던 진짜 사랑과 관심을 내가 보여줬거든. 그래서 너에게 주는 거야. 할머니,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돼.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해. 어떤 일이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너의 꿈을 이루는 일, 그리고 나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늙어서 정말 돌봄이 필요할 때, 그때만 할머니를 도와줘. 억지로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할머니, 제가 꼭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어디 가시겠다고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서 혼자 살 거야. 어머니, 갑자기 왜? 40년 넘게 이 집을 지켰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 사실은 미경과 준호가 계속 저를 의식하며 사는 게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 편하지 않을 테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나가는 게 맞죠. 아니야. 너희는 여기서 살아. 다만 집 명의는 지민이 이름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지민이가 자주 놀러 와서 공부 이야기, 연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경과 준호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어요.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죠.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지민이는 제가 준 돈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어제 지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번역한 소설이 출간됐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71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짜 행복을 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늘도 한강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은 인생,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볼 생각입니다.